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강원국 지음. 말과 글은 한 쌍이다. 잘 쓰려면 잘 말해야 한다. 말을 잘하려면 잘 써야 한다. 말과 글은 서로 보완하고 견인한다. 어느 쪽만 잘하려 어느 쪽도 잘할 수 없다. 쓴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써야 한다. 말하듯 쓰고 쓰듯 말해보라. 말 같은 글, 글 같은 말이 좋은 말과 글이다. 나는 말하면서 생각하고 말로 쓴다. 1. 말과 글의 기본이 되는 7가지 힘. 조금은 뻔뻔하게, 조금은 용감하게 현문연답 질문의 힘. 눈을 잘 써야 말과 글이 좋아진다. 주목을 뛰어넘는 관찰의 힘. 마음이 통해야 소통이다. 상대를 움직이는 공감의 힘. 적은 노력으로 얻은 최고의 효과 불현듯 깨우치는 통찰의 힘. 비판하라. 대신 잘 비판하라. 위기를 돌파하는 비판의 힘. 당당한 프로 불편러 이성을 보완하는 감성의 힘. 재미를 먹고 잘하는 말과 글 실패 속에서 그는 상상이임. 2.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와 글쓰기의 기본 태도. 말하듯 써라. 말 못하는 사람은 없다. 토끼를 이긴 거북이. 노력으로 극복하는 글쓰기 두려움. 나는 오늘도 안경을 닦는다. 스트레스와 슬럼프를 이기는 습관의 힘.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 모방의 종착점. 100세 시대 글쓰기 시간을 장악하라. 3. 말과 글의 맛 끌어내는 최고의 재료들. 무엇을 어떻게 찾을까? 자료가 반이다. 아는 만큼 쓸 수 있다. 불확실함을 이기는 지식과 정보. 티끌을 모으는 습관책이 되는 메모. 출력의 질 좌우하는 입력 책벌레가 되자. 운동 잘하면 글도 잘 쓴다. 생각, 근육 단련법. 살아 숨쉬는 글의 조건 많이 경험하라. 4. 조금 쓰고 늘리기. 말해보고 줄이기. 글이 글을 낳는다. 뇌는 계속 쓴다. 한 문장을 향해 직진하라. 글에 초점 맞추기. 분량은 내가 정한다. 줄이느냐 늘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잘 빼야 잘 쓴다. 자동기술법의 뒤를 잇는 자동요약법. 장모님에게 배운 글 구상법 잘 배열하라. 5개요. 짜기부터 퇴고까지 책 한 권 써보기. 하루 기도 나처럼 쓴다고? 개요가 승부처다. 첫인상이 좋은 글. 여운을 남기는 글. 초두 효과의 최신 효과. 내 머릿속 현미경. 글맛을 살리는 디테일. 논리야 놀라. 글을 해치는 논리적 오류들. 그래도 표정이 있다. 감정을 전달하는 글쓰기. 6. 오늘도 말하고 쓰는 이유. 불효자는 씁니다. 글쓰기의 즐거움. 누가 날 쓰게 할까? 바로 여러분. 글이든 인생이든 내가 주인이다. 언제나 즐거운 관종의 삶. 물어야 쓸 수 있다.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도 질문을 주저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글쓰기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게 언제였지? 누구였더라? 이것에 관한 내 생각은 뭐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을 수 있으면 쓸 수 있다. 일기 한 편을 쓰려고 해도 물어야 한다. 결정적 질문이 글의 주제가 된다. 읽을 때도 물어야 한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질문이다. 사람은 묻는 만큼 생각한다. 그래서 독자가 기대하는 것은 별것 아니다. 알고 싶은 욕구의 충족이다. 모르는 사실을 알고 싶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다. 타인의 경험에서 지혜와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다. 알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는 공감이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싶어서 읽는다. 독자들은 스스로 질문 속에 살아야 한다. 4가지 질문법. 1. 모르는 내용이다. 모르는 걸 못 견디는 편이라 열심히 공부한다. 2. 의문이다. 무엇과 어떻게 보다 왜를 먼저 묻는다. 왜 책을 읽는지, 왜 결혼에 대하는지, 왜 사는지, 또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등등 나는 글을 쓰건 말하건 이유나 목적을 묻는다.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나 지금 우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일은 없으므로 3개 이상 찾으려고 시도한다. 3. 반문이다. 책에 나오는 얘기건 누가 한 얘기건 그냥 듣지 않고 그게 맞는지 되묻는다. 타성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짚는다. 제기를 잘하면 까칠한 사람이 되고 분석을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고 해결을 잘하면 유능한 사람이 된다. 4. 자문자답이다.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한다. 누군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오면 뭐라고 답할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 다시 말해 사색한다. 또한 어느 게 옳은 일일까?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묻는다. 즉, 성찰한다. 질문이 50개면 책이 한 권. 쓰기 위해 공감하라. 쓰기는 대상에 공감하는 과정이다. 쓰려면 우선 이해해야 한다. 이해의 대상에는 처지, 사정 같은 이성 영역과 심정, 마음 같은 감성 영역이 있다. 이 둘을 이해한 상태를 공감이라 한다.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3가지. 1.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을 글로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때다. 2. 작가와 독자의 수준의 차이가 있거나 서로의 경험이 달라 작가의 말에 독자가 공감하지 못할 때다. 3. 독자가 어느 지점에서 공감하는지 모르고 썼을 때다. 독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누군가 내 힘든 처지와 심정을 알아줄 때도 공감한다. 공감하기 위해 써라. 재능이 아니라 노력. 글을 쓰려면 전체를 부분으로 분해하는 분석력과 부분을 전체로 종합하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쓰다 보면 글의 흐름과 방향이 잡히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때가 온다. 이때부터 글쓰기의 속도가 붙는다. 관심과 공부 자기만의 관심사를 찾는 게 먼저다. 나아가 공부한 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밟는다. 머리에 입력했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사유와 사색, 비판과 반론이다. 공부한 내용을 연결 융합해보는 사유와 사색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공부한 내용을 반론, 비판, 반박, 비평해봐야 한다. 요약하는 건 기본이고 요약한 내용을 평가하기까지 해야 자신의 의견, 생각이 된다. 건져 올린 내용은 반드시 메모한다. 그래서 더더욱 말해봐야 한다. 말했을 때 뇌는 공부하고 메모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다. 비판하라. 대신 잘 비판하라. 제대로 된 비판이 필요하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비판이 뿌리 내려야 한다. 지금이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비판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명심하라. 자신을 비판해 달라고 한 이유는 2가지이다. 1. 하나는 자기가 남의 지적을 받아들일 만큼 아량이 있고 민주적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1.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불안해하며 확인받고 싶어한다. 속내를 헤아리지 못하고 지적질하지 마라. 비판의 태도. 비판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갈등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건 갈등을 자초하는 일이다. 모두 내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딪히기 마련이다. 비판은 까칠함도 요구한다. 매사에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권위에 맹종하지 않아야 한다. 비판하는 목적도 순수해야 한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누군가를 까가 내리는 비판은 인신공격이자 악담에 불과하다. 이견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다수 편에 서는 편안함을 마다하지 않고 굳이 소수를 대변하는 것이 진정한 비판이다. 대세에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의심에도 꼿꼿하게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외골수라는 평가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말을 하는 게 진정한 비판이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말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생각을 얻는다. 말없이 생각만 할 때난 쓰면서 생각할 때보다 훨씬 생각이 잘 난다. 2. 생각이 정리된다. 오랫동안 말해보라. 어느 순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진다.
3. 반응을 알 수 있다. 내 말이 재미있는지 알아들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다. 4. 글 쓸 때의 호흡과 운율을 준비할 수 있다. 글을 낭독해보면 어떻게 계속하고 멈출지, 어디가 어색하고 막히는지 알게 된다. 같은 이유로 말해보고 쓰면 리듬을 살릴 수 있다. 5. 말은 희한하게도 하면 할수록 양이 늘어난다. 말이 먼저다. 말부터 배우고 글쓰기를 익힌다. 엄밀히 따지면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이후 말하고 읽고 쓴다. 말한 것을 글로 바꾸면 그냥 쓴 글보다 술술 익힌다. 이유는 세 가지다. 1. 구어체라서 쉽게 익힌다. 독자는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 소리 내 읽고 듣는다. 누구나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다 잘 쏙쏙 들어온다. 2. 독자의 반응을 미리 알고 쓴 그림으로 쉽게 익힌다. 3. 말은 꾸미거나 욕심부릴 여지가 없어서 쉽다. 글쓰기는 왜 어려울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워서다. 두려워서 자신이 없다. 자신 있으면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쓸 수 있다. 글쓰기가 두려운 대표적인 이유는 첫 문장 때문이다. 첫 문장을 쓰기 전이 가장 두렵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 글쓰기 직전. 뇌는 마지막 발악을 한다. 어떻게든 안 써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요령 피우지 못하도록 일단 쓰기 시작해야 한다. 확실히 시작이 반이다. 자주 해보지 않은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글쓰기가 두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외로워서다. 글쓰기는 고독한 작업이어서 글 동무가 필요하다. 내게는 함께하는 내 친구가 있다. 첫째 친구는 내 글의 첫 독자인 아내이고, 둘째 친구는 남의 글이다. 셋째 친구는 책과 강의다. 넷째 친구는 글쓰기 멘토다. 글쓰기는 관찰력, 질문력, 공감력, 비판력, 상상력, 지구력 등이 필요하다. 글쓰기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단지 글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 공부기도 하다. 욕심을 버려라. 1. 우선 한 문장만 쓰자. 2. 내 역량을 보여줄 기회는 또 있다. 3. 있는 실력 그대로 보여주자. 4. 내 민낯을 드러내도 손해볼 것 없다. 5. 모두 만족하고 누구도 시비 걸지 않는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오는 두려움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다스린다. 1. 이건 못 쓴다고 죽고 살 일은 아니다. 2. 양으로 승부를 가리자. 3. 말하듯 쓰자. 4. 글은 쓰다 보면 언젠가 써진다. 5. 글쓰기는 뒤로 갈수록 속도가 난다. 6. 지금까지 늘 써왔고 반드시 썼으므로 나는 나를 믿는다. 100세까지 글 쓰는 습관 만들기. 1. 장소 정하기다. 나는 집, 카페, 사무실에서 쓴다. 카페의 경우 앉는 자리까지 정해뒀다. 2. 시간 정하기다. 집에서 쓰는 지금은 새벽과 오전 시간을 주로 활용한다.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3. 반복이다.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써야 한다. 4. 집중이다. 글을 쓰는 시간에는 메신저나 SNS를 보지 않는다. 미국 작가 화이트 창조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5. 꾸준함이다.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6. 휴식이다. 계속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다. 긴장감이 계속되는 건 좋지 않다. 7. 장기적인 목표다. 매일매일 쓰되 1년 후나 5년 후 무엇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내게는 그것이 책 쓰기다. 누구나 책을 쓰는 시대다. 아니, 써야 하는 시대다. 오래 살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습관이 되면 좋은 점이 많다. 우선 하기 싫은 마음이 적어진다. 글쓰기는 시작이 힘들다. 그런데 습관이 되면 시작이 수월하다. 따라하고 흉내내라. 모방의 출발은 사람을 본받는 것이다. 엘버트 벤듀라 보보 인형 실험으로 모델링 이론을 세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한 모델의 사고와 행동을 모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모델을 정해보라. 작가도 좋고 학자나 정치인도 상관없다. 본받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라. 암송과 필사는 문장의 여러 형태를 터득하게 하는 힘이 있다. 흔히 접하는 명언이나 격언은 오랜 세월 검증되고 선택받은 문장이다. 생각 모방의 4가지 유형. 1. 바꾸기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형하고 응용하여 재배열한다. 2. 섞이다. 이미 있는 A와 B를 결합해 만든다. 일종의 편집이고 결합이다. 3. 녹이기다. A와 B를 융합해 A, B를 만든다. 4. 낳기다. A와 B가 결합해 C를 잉태하는 경우다. 모방의 종착점은 자기 자신을 모방하는 것이다. 남을 모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은 내 것이 만들어져 다음부터는 그것을 베낀다.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나만의 문체가 만들어지고 나다운 글을 쓰게 된다. 나는 모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게 모방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의 결과다. 배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더 나은 나를 향해 가는 성장 여정이다. 친해지기 위해 말하라. 듣는 게 먼저다. 무엇보다 이기려 들지 말아야 한다. 가르치려 들지도 말아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사정이 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의 결점을 찾아 고치려 든다면 고마워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 1.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한다. 2.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한다. 3. 원인을 추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4. 빼기보다는 더해야 한다. 5. 모든 삶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6. 유식하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용쓰지 말고 성격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화에서는 논리와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감정과 교감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완벽함보다는 빈틈과 허점이 있는 게 낫다. 무엇을 어떻게 찾을까? 자료가 반이다. 내가 자료에서 찾는 것은 첫째, 문체와 스타일이다. 내 방법은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는 것이다. 그러면 글을 쓰는 호흡이 만들어진다. 둘째, 인용할 거리다. 뉴스, 유행, 경향, 수치 이론, 영화나 책의 줄거리 같은 것들이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코멘트 능력은 글쓰기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요구받는다. 지식으로 글쓰기 6단계. 1. 지식을 찾는다. 2. 지식을 이해한다. 3. 지식을 설명한다. 4. 자기만의 관점과 시각으로 해석해 의견을 덧붙인다. 5. 현실에 적용한다. 6.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한다. 티끌을 모으는 습관. 책이 되는 메모. 글쓰기가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쓸 말이 없어서다. 글을 쓰려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한다. 글을 잘 쓰려면 평소에 만들어 두어야 한다. 평소에 쓸거리를 만들어 두는 방법이 메모이다. 하나하나가 글의 조각이 되니 메모를 일상화해야 한다. 글쓰기는 아이들 블록 놀이와 같다. 다양한 모양의 블록 조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글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만들어둔 블록을 써먹는 게 글쓰기다. 책이 되는 기적. 메모하는 걸 생활화하면 3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1. 공부하는 게 즐겁다. 무언가를 읽거나 들을 때 메모할 거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2. 메모한 걸 써먹고 싶어진다. 일단 말해보고 싶다. 말해봐야 글로 쓰기도 쉽다. 메모와 글쓰기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말하기이다. 말할 수 있는 것만 쓸 수 있다. 그러면 기억도 잘 난다. 메모와 말하기와 글쓰기는 공부에 선순환한다. 3. 메모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가가 붙는다. 메모가 새끼를 친다. 사람들이 글쓰기 요령을 자주 묻는데 나는 일단 쓰고 끝까지 쓰고 자주 쓰고 계속해서 쓰라고 말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메모다. 출력의 질 좌우하는 입력. 책벌레가 되자. 독서는 글쓰기 미천이다. 어떻게 읽든 독서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 무엇보다
독서는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생각은 글쓰기 미천이다. 글의 기둥 발견하기, 목차 읽기. 목차 읽기 세 가지 효과. 1. 목차, 한 줄이 내 글의 제목이나 주제가 된다. 2. 목차는 모호하게 잡혀 있어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준다. 3.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능력. 글의 개요짜는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생각 뽑아내기. 일단 무엇을 생각하겠다고 마음먹는다.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그것에 관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풀어놓는다.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다. 그 다음 연말이 안 되는 것, 주제와 동떨어진 것은 버린다. 덩어리로 묶는다. 비슷한 것끼리 범주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덩어리의 중요도에 따라 줄을 세운다. 가장 위에 있는 덩어리를 한마디로 집약한다. 그것이 내 글의 중심 생각이 된다.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은 상상 단계이고 산발적인 생각에 실을 끼워 범주화하는 것은 발상 단계이며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은 착상 단계이다. 마인드 맵도 좋은 방법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한다. 만다라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우선 중심 주제를 서너 개 적는다. 각각의 중심 주제 아래에 그것과 관련한 생각을 적는다. 중심 주제와 관련 있는 하위 주제들이다. 이런 하위 주제 아래에 더 새끼 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생각을 확장하거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다듬는다. 많이 경험하라.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벗. 니체. 글은 경험이 많을수록 잘 쓸 수 있다. 경험하려면 시도해야 한다. 내 경험이 최고의 이야기다. 신영복 선생님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다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의 삶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은 발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산뿐이 아니라 글도 그렇다. 나는 지금도 망신당할 각오로 시도하고 도전한다. 그런 시도와 도전이 삶이 되고 글이 된다. 못 쓸 글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글이 글을 낳는다. 말은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지만 글은 일피루지아지기 쉽지 않다. 아무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쓰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일단 뭐라도 써놓고 계속 추가하는 것이다. 나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와서 몇 번씩 들여다본다. 한 문장을 향해 직진하라. 글에 초점 맞추기. 나는 키워드, 핵심 문장, 주제문으로 글쓰기를 시작한다. 키워드를 찾고 그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개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쓴다. 또는 내 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장을 띄엄띄엄 써본다. 그렇게 핵심 문장을 추리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쓴다. 쓰고 싶은 한 문장. 주제로 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래서 말하고 싶은 한 문장을 찾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잡아내는 과정을 차간 구상이라고 하고 그 결과물을 생각이라고 하며 그것이 글로 구현되었을 때 주제 핵심 메시지라고 한다. 글도 초점이 중요하다. 주제가 잘 드러난 글이 좋은 글이다. 머리로 쓴다고? 손으로 쓰자. 요약으로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쓰고 싶은 내용이나 아는 것을 두저없이 쏟아낸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종이나 모니터 위에 옮겨놓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쓰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쓰자는 것이다. 피터 엘보가 주장한 자유로운 글쓰기 또는 자동 글쓰기도 자동기술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